이번 차시는 웹페이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브라우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 브라우저를 공짜로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이 브라우저가 얼마만큼 고마운지를 잘 모르죠. 게다가 브라우저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브라우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일단은 HTML 문서 등 웹페이지를 로딩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러와서 그 다음에 파싱을 하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실행해 주고요. 레이아웃 작업한다는데 이 레이아웃 작업은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겁니다. 뭐 글자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작업들. 그리고 CSS 문서도 처리하고요. 실제 뭔가 그려주기도 하고 이벤트 처리도 하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브라우저에는 엔진이 두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브라우저의 주요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이 컴포넌트는 렌더링 엔진이라는 거, 다른 말로 레이아웃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엔진으로 웹킷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웹킷 브라우저가 사용되고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로 V8이 사용됩니다. 물론 이제 브라우저마다 렌더링 엔진과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 또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브라우저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죠. 이 브라우저에 뭔가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받은 내용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추출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브라우저로 뭔가를 요청할 때 뭐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응답이 될 때 뭐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이 브라우저의 요청과 응답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거의 대부분 HTTP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웹페이지 주소에 평소에 HTTP는 안 넣잖아요. 워낙 많이 사용되니까 브라우저가 그걸 생략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따따따.naver.com이라고만 입력해도 저 사이트를 들어가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HTTP 지금은 HTTPS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콜론 슬래시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HTTP나 HTTPS는 프로토콜이죠. 하이퍼텍스트를 트랜스퍼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콜론과 슬래시 2개는 구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URI에 해당되는 거죠. URL 또는 URI이죠. 근데 요렇게 그 웹페이지를 브라우저로 통해서 요청하고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HTTP 프로토콜인데 이때 이제 요청할 때는 리퀘스트, 그 다음에 응답받을 때는 리스판스라고 부릅니다. 브라우저는 이 리스판스한 데이터를 해석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응답한 데이터만 이해하면 안 되고 요청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래쪽 그림은 이제 서버가 있고요. 서버에 브라우저는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요청 객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실어져서 서버에 전달됩니다. 서버는 어떤 것이 요청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그 작업을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HTTP 응답으로 내보내죠. 응답은 또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HTTP 그 요청과 응답은 요청 메시지 또는 응답 메시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HTTP 메시지는 그게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로 구분된다고 표시가 됐죠. 이 각 메시지들은 라인, 헤더, 그 다음에 바디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헤더와 바디 영역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개 다 이렇게 공백이 하나가 들어있죠. 맨 위에는 라인이 있는데 요청은 요청 라인, 그 다음에 응답은 상태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정보들이 들어있죠. 요청 객체에는 요청 헤더, 응답 객체에는 응답 헤더. 요청 헤더는 서버가 그 요청 헤더를 가지고 뭔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응답 헤더는 브라우저가 받아서
그 헤더에 따라서 다른 작업이 수행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은 이 바디에 서버로 보내는 파라미터 또는 파일 정보 등을 실어서 보내는 거고요. 응답은 이 바디 메시지 본문에 서버에서 생성한 데이터, 뭐 HTML 문서나 때로는 JSON 형식의 데이터가 내려받아질 수도 있죠. 그런 데이터들이 본문에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뭐 요청 객체. 저는 요청 객체의 요청 라인과 그 다음에 헤더만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바디가 없는 이유가 요청 라인에 맨 앞에 ge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맨 앞에 이거는 요청 방법이라고 해서 HTTP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떤 식으로 요청하냐 이거죠. 요청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한 get과 post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put, delete, 뭐 옵션, 트레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은 get과 post라고 보시면 되고요. get은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는 역할이고 post는 서버에 뭐 정보를 주는 역할. put과 delete는 RESTful 방식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put은 업데이트, delete는 삭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get이니까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한 거죠. 받기 때문에 요청 바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HTTP 메소드 뒤에 들어가는 것이 URL이죠. URL입니다. 요청 URL이 들어가고요. 때로는 이 URL에 요청 파라미터도 묻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맨 뒤에 HTTP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 요청 헤더들이 들어있습니다. 요청 헤더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뭐 사용자의 그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쿠키에 대한 정보도 있을 수 있죠. 이 쿠키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인증에 사용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죠.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요청 메시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응답 메시지도 맨 처음에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은 상태 라인이죠. 이거 뭐냐면은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거고, 여긴 지금 응답 메시지 코드가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0은 그 오른쪽에 있는 OK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정보를 내려 보내줬어요, 이런 뜻이고요. 그 앞에는 HTTP 버전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응답 헤더가 있습니다. 응답 헤더가 있고, 이 헤더 정보들을 누가 쓰냐면 브라우저가 쓰는 거죠. 간혹 서버에서 브라우저에게 어떤 동작이 일어나도록 특별한 헤더를 담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빈줄이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바디가 있는데 보통은 메시지 바디가 HTML 문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에 뭐 HTML도 있고 CSS도 있고 자바 스크립트 코드도 포함되고 있죠. 때로는 여기에 뭐 JSON이나 XML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있기도 해요. 이렇게 응답 메시지 구조가 있죠. 어쨌든 우리는 요청과 응답을 통해서 서버로,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는 웹서버로 뭔가 요청해서 웹서버 응답을 받고, 이렇게 받은 응답 데이터에서 원하는 요소를 찾아야겠죠. 그게 뭐냐면 웹 스크래핑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돔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돔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돔은 뭐의 약자냐면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돔이라는 것은 문서의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영어로 따지면 그냥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이 문서 객체 모델의 약어고요. 이게 HTML 문서를 파싱해서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이 돔을 통해서 HTML 문서에 원하는 요소를 찾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거는 웹킷이라는 렌더링 엔진. 웹킷은 어디서 쓰냐면은 브라우저에 크롬 브라우저 있죠. 그 다음에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이 웹킷 렌더링 엔진을 씁니다. 다른 렌더링 엔진도 그 흐름은 비슷해요. 일단은 렌더링 엔진은 HTML 문서를 받았으면 HTML 문서를 파싱합니다. 파싱해서 메모리상에 돔틸이라는 걸 만들어 놔요. 그리고 HTML 문서에 뭔가 시각적 요소를 담당하는 CSS 파일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CSS 파일들을 파싱해서 스타일 룰을 만들어 놓고요. 이 돔트리에 스타일 룰이 적용이 돼서 렌더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브라우저는 화면에 뭔가를 보여줄 때 렌더 트리를 이용해서 하나씩 트리의 노드를 순회하면서 화면에 뭔가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웹데이터 수집할 때는 이 렌더 트리에 있는 뭔가를 찾지 않고 돔 트리에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요소들만 찾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여지는, 브라우저 화면에 출력이 안 되는 요소들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돔에서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돔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돔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CSS 선택자라는 걸 많이 이용해요. CSS 선택자는 지금 이 차시에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다음 차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뵐게요.